주일이 지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다시 만나고 소통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왔는데요.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이번 4월은 좀 유난히 춥죠. 저는 제 평생 가장 추운 4월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이제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좀 완화하는, 그래서 뭐 생활 속 방역인가요? 예,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은데 또 좋아지는 만큼 조심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어수선함 속에서도 여전히 차분하게 평화와 그 학습을 잘 병행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번 주에 그 기말시험 관련해서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이 뭐 온라인 시험과 또 오프라인 시험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험이 이제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공고 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학교로 문의하시고요. 또 필요한 경우 이제 또 우리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또 그에 맞춰서 일정도 잘 확인하시고 뭐 제출 일자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소신을 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할 얘기인데 너무 많이 일찍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제 선생님들 말씀 들어볼게요. 이필렬 선생님. 글쎄 뭐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기말 시험, 과제물은 이미 끝났을 거고 기말 시험인데, 기말 시험을 제가 담당하는데 세계의 도시와 건축하고 생태적 삶을 찾아서라는 학생들이 세계의 도시와 건축은 이제 제가 처음 맡고 교재도 10장까지밖에 없어요. 전체 15장인데 그래서 시험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리 얘기할 텐데 시험 범위는 교재 1장에서 10장까지만 나오고 강의도 1강부터 10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적 삶을 찾아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재 전체, 강의 전체를 시험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을 요번 학기에는 코비드-19,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비드-19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왜 언론에서도 전부 코로나19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코비드-19 때문에 어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사지선다형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말 시험도 아마 주관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범위는 교재 전체 그리고 강의 전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도동입니다. 2주의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예. 2주 전에 야외에서 밖에서 회의하고 찍었는데 금방 시간이 흐르네요. 그만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기존의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일상이 좀 달라지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만큼 또 기말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일이 하고 여러분들께도 금방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제 저는 고전 함께 읽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논어로 하다 보니까 논어로 시험 보는 게 처음이죠. 교재가 바뀌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문 고전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좀 이걸 너무 딱딱하게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교재 보시면은 번역문을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뭐 강의
멀티미디어 강의 같은 거 보면 이제 한 문장의 뜻이라든지 뭐 한자의 뜻 같은 것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번역문에 대한 그 내용들 잘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속뜻풀이가 있잖아요. 예, 그 원문의 내용들을 잘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좀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좀 여러 갈래로 좀 풀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어떤 생각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이 원문을 잘 보시고 그 원문 내용들을 이제 속뜻풀이와 연관해서 좀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시험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할 때요 그런 쪽으로 좀 중점을 둬서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이 시험 얘기만 하니까 또 좀 무거운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시험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교재가 싹 개편됐다거나 아니면 담당 교수가 바뀐 과목 이런 것들은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이번 동서양 문학 고전 산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늘 드리는 말씀대로 교재와 강의에 충실하시면 처음 보는 문제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세상 읽기와 논술 이런 과목인데요. 온라인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단답형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하고요. 아마 저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이 코비드 시대에서 우리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은데 들어주세요. 예, 들어주셔도 됩니다. 큰 문제들부터 아주 작은 문제들 하나까지 저도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쟁점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근거로 내 주장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또 남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어떻게 갖출 건가, 그런 연습들을 또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비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지혜는 과감하게 오프라인 시험으로 갈 겁니다. 물론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행복에 이르는 지혜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서 첨부로 된 그런 부록에서들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거 따로 보실 필요 없이 역시 교재와 강의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강의가 이제 오디오 강의여서 좀 오래된 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개편할 예정입니다. 제가 막 이럴 때는 그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을 뽑아서 막 여러 명 만들어서 너는 행복에 이르는 지혜도 하고 너는 동서양 고전 문학 산책도 하고 해서 여러 명이 나눠서 하면 좋을 텐데 안 되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고 또 다음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국사 과목은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생략하고, 조금 전에 이제 이필 선생님 코비드-19 말씀하셔서 잠깐 그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전번 달에 얼마 전에 이제 이발하러 갔더니 아마 이제 저도 이발하셨군요. 저는 최근에 한 거고 이번 전에 한번 갔을 때 그때 이제 뭐 한참 코로나가 계속되고 해서 한 달 반쯤 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발소 주인이 그 코로나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많이 행해지고, 그래서 저는 얼핏 이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코로나가 훨씬 낫지 않느냐, 코비드-19 스타일이면 좀 길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 모든 생활이 코로나 관련 요즘 그래서 이제 뭐 BCAC를 갖다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2020년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는 이제 한국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가령 몇 년 뒤에 한국사에는 아마 2020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큰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몇 년 뒤에 202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 몇 년 뒤 또는 이제 더 오랜 시기 지났을 때 꼭 우리나라에 한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를 견디고 나갔다는 것만 하더라도 큰 희망을 주지 않을까 다음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재를 쓸 일이 지금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쓰게 된다면 이 2020년을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저는 2주 전에 머리 깎았던 정상입니다. 혹시 미국 영화나 드라마들 많이 보십니까? 거기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어느 걸 먼저 듣고 싶으냐. 이런 얘기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시험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험 어떤 틀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는 기말고사 같은 경우를 그냥 오프라인식으로 객관식 35문제로 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제물 비슷한 이런 주관식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나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우리 과에서는 이번 학기에 관리 교수가 바뀐 과목들이 많습니다. 또는 교재가 개편된 과목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객관식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제 당혹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관식으로 나오면 그런 문제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이 출제 경향 그리고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주관시험 과제에 대해서 평소 중간고사 과제물을 작성하듯이 써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쉬운 이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문화교육과 교수님들께서 다 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야외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인사를 나눴었는데 굉장히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좀 날씨도 흐리고 약간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봄이 왔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한 이야기도 있죠. 출래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내 기대보다 춥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매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도 그 비슷하게 이 선생님께서 가장 추운 4월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1983년에 저희 집사람을 4월 14일 날 처음 만났는데요. 그날 정말 무지하게 추웠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가 그 해보다 더 추웠을까 생각해보면 매년 봄은 항상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이 출래불사춘이라는 말 자체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내가 기대하는 봄 날씨와 현실의 봄 날씨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부푼 기대를 갖고 항상 새로운 것을 맞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 기대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낮출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항상 이상은 높이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높은 이상을 가져야 되지만 또 이 불만족스러운 또 불충분한 현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일정하게 우리가 감수해야 될 또는 뭐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또는 현재 우리 학교 학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심평일생분들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게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또 어떤 의미에서 성숙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뵐 기회가 없긴 했습니다만 또 여전히 오프라인 시험이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날 시험을 보러 나오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건강 추스리시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례불사촌 말씀하시니까 저는 하례불사하, 출례불사 출. 어느 이게 기회에 계속 될까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때는 어떨까요? 겨울이 오면 어떨까요? 관절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번에는 저 봄이 무르익으니까 네. 나가서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만추. 네, 선생님들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주 또 정말 말씀들도 길게 해주시고 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제 교과목과 관련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학기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세계의 역사, 또 여성의 삶과 문화, 유럽 바로 알기인데 이 세계의 역사는 온라인 시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삶과 문화와 이 유럽 바로 알기는 오프라인 시험이네요. 그래서 저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이 온라인 시험을 어떻게 낼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입장이 서면은 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 선생님들마다 다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 게시판에 가서 물어보시면 또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또 친절하게 다 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이 원격 수업, 원격 교육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이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년에 비해서 이 올해의 경우에는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게 참 큰 문제이고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원격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쩌다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들, 뭐 출석 수업이라든지 또 뭐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또 학생의 모임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맞이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한 모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로서 좀 답답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차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 상황을 10분 활용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주변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에 한번 좀 집중해보는 스스로 한번 아주 집중적으로 자신을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만들어지고 또 뭐 그 새로운 그런 그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저 방송대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것이 또 여러 또 학우들과 또 공유된다면 더더욱 이제 그것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회를 잘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이렇게 헤쳐 나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좋은 날이 와서 정말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다 같이 웃고 뭐 즐기고 떠들고 얘기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죠. 예,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2주 후에 뵐게요. 네, 안녕.